이번 탄핵 정국에 청와대 주요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관련자 대다수의 구속 사유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직권남용은 익숙하지 않은 죄명입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 신분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공무원 직무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들은 검찰의 주장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법원에서 확정된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판결 8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을 받은 12명의 피고인 중 9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1명은 벌금형을 받았고 2명만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를 받은 2명은 뇌물수수 혐의 등이 겹쳐져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였고 그마저도 형량은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 6건의 선고 결과도 3건은 무죄, 2건은 집행유예였고 실형은 1건뿐이었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무죄 비율이 높은 핵심적인 이유로 전문가들은 입증 곤란과 경계의 모호함을 꼽습니다. 형법은 직권남용죄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동권 건국대 법대 교수는 피고 측에서는 사익이 아닌 국가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라거나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일이라고 방어하기 좋다라고 하며 재판에서 늘 불리한 건 정황 증거만으로 법관에게 유죄라는 확신을 줘야 하는 검찰 쪽이라고 말했습니다. 직권남용은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더라도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 김모 국장은 농협 등이 부도 위기에 처한 경남기업에 300억을 대출해주도록 해줬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는 금융시장의 안정도모라는 목적에서 한 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여도 실제로 남용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역시 무죄입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기업 간부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신의 내연녀 신정아 씨가 일하던 성공미술관에 후원금을 내게 만들었던 일도 직권남용의 결과가 아닌 기업의 정상적 매세나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됐습니다. 대법원은 2009년 1월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이렇다 보니 검찰은 아예 기소를 꺼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970건 중 33건만 기소하고 923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기소율 3.4%는 전체 범죄 평균 기소율 38.145%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교수는 직권남용은 의율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무죄가 많이 나와 검사들이 직권남용으로는 기소를 안 하거나 다른 죄명으로 바꾸려 한다며 기소를 통해 선례를 많이 남겨 이 정도는 남용이라는 기준이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선례가 많이 없어 기준을 세우기가 좆도 애매하고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무더기 기소로 시작된 직권남용 재판의 결과는 향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사법처리 관행이 돼 공무원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편에선 공직사회의 경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과 정상적 직무 집행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엄격히 처벌하면 공무원들이 정당한 권한 행사도 주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펼쳐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애매한 직권남용 판결 결과에 따라 공무원들이 존나 쫄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가뜩이나 수동적인 공무원들이 더 수동적인 형태로 얼어붙을 전망입니다.